대영 제국은 300년가량 그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이른바 영광의 고립이다. 영국이 외교 대원 측을 깨고 첫 동맹을 맺은 것이 1902년 영일 동맹이었다. 동맹은 공포와 증오의 합작품으로 영국은 러시아와 세계 패권을 놓고 그레이트 게임 중이었고, 일본은 러시아 남아시 막강 발트 함대의 두려움을 느꼈다. 총매제는 어이없게도 조선이 제공했는데 일본이 싫었던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일종의 망명인 아간파 천첩을 하고 칠러 정권을 자임했다. 세계 최강 영국의 원수인 러시아와 손을 잡은 탓에 영국과 그 형제국가 미국과도 적대 관계가 된 순간이다. 일본은 한반도가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나라다. 천엄의 지리적 이점이 적충에 노출될 것이란 위기의식을 안고 산다. 일본은 동맹 영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이긴 뒤 이듬해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한다. 고종은 미국의 SOS를 쳐보지만 대한제국의 친러 성향을 인지한 미국은 외면한다. 고종은 반일 감정만 앞섰을 뿐 피하식별과 정세 판단에 능력이 없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구한말 상황은 국가만 치환됐을 뿐 얼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러시아의 역할은 중국이, 영국의 역할은 미국이 맡았고, 일본은 이번에도 최대 해양 세력과 혈맹을 맺고 대륙 세력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는데 그럼 강대국이 됐는가? 우리는 정교 10등이지만 주변국들은 나란히 정교 1, 2, 3, 4등이다. 지정학은 상대적 개념이다.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 포지션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게 그때와 가장 큰 차이다. 그런데 한미 동맹은 온전했던가? 문재인 정권은 역대 가장 친중 종북 반일 성향의 정권이었다. 세상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파 나래주를 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방중 식사 10끼 중 혼밥 8끼라는 하대와 굴욕이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헛발질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 그는 징용공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활용해 북한 잠수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홧김에 걷어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군사 안보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활용점정은 반일 정상회담이었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감정을 정가의 포도로 휘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다시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나? 한미 동맹이 폐기되고 미일 동맹은 존속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남한 땅에 들어서는 때가 아닐까 싶다. 그때는 자위대의 군합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이니 우려의 번지수가 한참 잘못됐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다. 동맹의 힘이란 어떤 건가? 미국의 동맹수는 52개국인 반면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과 파키스탄 딱 두 나라다. 러일 전쟁 때 영국은 북유럽 발트 함대 일본행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막아줬다. 장장 29,000km를 돌아온 러시아 함대가 스시마 앞바다에 이르렀을 땐 이미 녹초가 돼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일본은 불구대천이었다. 그런 두 나라가 불과 11년 뒤 광해군 때 기후약조로 국교를 재개했다. 북쪽 여진족의 군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는 일본행 비호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는 무서운 내용이 있다. 우리 안보에서 일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1.1%에 불과했다. 역사는 우리가 일본과 적대적일 때 늘 안보 위기가 발생했다고 가르쳐준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5월 지칠 서밋 이전인 주말에 답방할 예정이다. 임진왜란 때도 국교 정상화에 11년이 걸렸는데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부활하는데 12년이나 걸렸다. 일본이 밉더라도 생존을 위해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